자, 여러분들 이제 앞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로드맵 준비 방법, 그 다음에 그 로드맵에 맞춰서 학과와 대학을 정해서 거기에 맞는 본인만의 이야기를 개발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갖고 재학생들은 생활기록부 안에 넣는 방법, 그 다음에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은 증빙서류와 포트폴리오에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이 방법들을 갖고 생활기록부와 증빙서류와 포트폴리오를 근간으로 해서 대학교에서 원하는 자기소개서, 대교육 공통문항 1번, 2번, 3번을 쓰는 방법과 각 대학의 서울권 학생부 종합전형 선진화 대학의 자유문항 4번까지 숨가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강부터는 이제 2차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강에서는 이제 생활기록부에 관련되어 있는 활동 영역에 맞춰서 면접 문항들에 대한 어떤 예시와 방법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다음 강부터는 대학별로 대학교에 맞는 대학별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문항과 질문 방법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면접처럼 어떤 텍스트와 지문을 분석하고 학생이 입으로 텍스트의 내용을 얘기하는 구술 면접과는 다릅니다. 이제 구술 면접이라는 것은 약간 논술적인 부분이, 논술보다는 논설이 되겠죠. 논설, 구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상위권 대학, 서울대학교라든가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이라든가 이런 대학들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위주의 전형은 이런 어떤 텍스트를 우리가 읽고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보다는 학생부의 어떤 진위 확인이라든가 그 학생부를 통한 여러분들의 의식과 인식을 물어보는, 자소서를 통한 여러분들의 의식과 인식을 물어보는 그런 면접 문항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학생이 제출한 1차 서류 안에 입학사원관들과 교수들이 질문할 모든 문제가 다 내포되고 담겨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학생들은 이미 본인이 갈 대학의 문항들을, 문제들을 다 내놓고 면접 질문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서류 준비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준비하고, 역시 서류 준비를 할 때 이 면접과도 같이 엮어서 같이 면접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과언이 아닐 만큼 철저하게 여러분의 1차 서류를 바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진행됩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 면접의 이해, 그래서 면접관이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알아야 대비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와 성취도, 이 부분에서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교생활을 해왔는지, 또 전공 적합성에 따른 교과목은 어떻게 공부해 왔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느낀 것들을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는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두 번째, 입학사정관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전공 영역에 관한 관심사예요. 우리가 쭉 그동안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한 자기소개서 양식에 대해서 알아봤듯이 그 전공 영역에 관련되어 있는 과정, 왜 이 전공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동기, 그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행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낀 의식과 인식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장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관들의 주 관심사가 됩니다. 세 번째, 입학사정관들과 교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묻고 싶은 내용은 우리 학생들의 인성과 소통 능력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가 성적이 좋아, 나 혼자만, 나만 이렇게 잘 살아야지 하는 학생들을 뽑는 게 아니라 타인들과 소통하고 자기의 달란트와 재능을 갖고 타인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를 뽑는, 인성도 갖춰져 있는 글로벌 리더를 뽑는, 소통 능력이 있는 미래의 인재를 뽑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와 모토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타인과의 나눌 수 있는 소통 능력,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갈등 관리 능력, 배려할 수 있는 나눔의 능력을 주로 평가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문항을 좀 보면 이과에 오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무엇인가? 또 본인의 꿈은 이루기 위해서 우리 대학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만들고 해나갈 것인가를 보죠. 장래 희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는 그런 문항들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충실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진로 희망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의미와 이유를 잘 정리하는 것이
항목별 면접 대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들 권현 선생님과 함께 저와 함께 학생부 종합전형을 꾸준하게 준비해온 학생이라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왔을 때 어때요? 추후의 망설임과 떨림도 없겠죠? 이미 다 준비가 된 부분이니까요. 다음. 자, 창의적인 7대 창제활동 영역 중 자율활동 면접 유형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본인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학교는 내가 전공이 의대인데,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데,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싶은데, 의사와 관련되어 있는 전공 부분에 대한 어떤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이 부족했다. 뭐 이렇게 속 시원히 자기의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부족했다, 안 됐다,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부족했지만 본인의 전공을 키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학생이 어떤 노력을 했냐가 중요한 거야.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관들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끝났어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너는 무엇을 했니?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기고 너의 전공 능력을 성장시키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너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하니까 본인이 한 노력, 본인이 위해서 했던 해결책들을 정확하게 입학사관관들한테 혹은 전공 교수님들한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년 내내 교내 바른생활부장을 해왔는데 구체적인 사례와 여러분들이 바른생활부장뿐만이 아니고 동아리장이라든가 학생회장이라든가 부반장이라든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라는 부분이 바로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중 자율활동 면접 유형의 문제에 해당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중 동아리활동 면접 유형에 관련되어 있는 문항을 볼게요. 교내 축제에 과학동아리 부장으로 참가했는데 무슨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축제활동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가 라는 어떤 질문이 여러분들한테 부여됩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를 내가 이 동아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진행했다면 이유와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입학사관관이나 교수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내용들을 눈앞에서 그 충분히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직접 이런 활동들, 행위들을 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본인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동아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면 그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진행한 과정과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동아리 활동 영역 면접 유형에서 질문사항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이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중 봉사활동의 면접 유형에 해당하는 어떤 질문이 되겠어요. 요양원 봉사를 한 이유와 구체적으로 한 봉사활동이 무엇인지 또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본인이 느낀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왜 전공이 어떤 영향을 내가 키우고 성장하고 싶어서 요양원 봉사를 했는지 혹은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유아교육과에 가고 싶은 학생들은 또 어린이들에 대한 봉사를 했는지 혹은 어떤 청소년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청소년에 관련된 봉사를 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그 다음에 그 봉사활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행위 단순히 가서 생계부에 적기 위해서 그냥 걸레질하고 물론 청소한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청소보다는 자기의 성장과 꿈과 희망과 전공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전공 역량에 관련돼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겠죠. 또 그 과정 속에서 본인만이 느낀 거 그냥 청소를 했다기보다는 내가 정말로 전공 역량과 관련돼 있는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가서도 그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은 요양원 봉사를 통해서 할머님, 할아버님과 어떤 대화를 했으며 그 대화를 통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들에게 느낀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내가 사회복지사가 된다면 어떤 노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사회복지사가 된다면 그 할머니, 할아버님들의 어떤 아픔과 어떤 모자란 부분들을 내가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행위를 통해서 본인이 느낀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만들어가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면접관들에게 하면 되고요. 봉사 시간이 다른 학생들보다 많은데 혹은 적은데 봉사 시간 외에 시간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혹은 우리 학생들이 봉사 시간이 좀 적은데 봉사 시간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이 오갈 수 있어요. 그럼 충분히 봉사 시간이 적다고 해서
봉사 시간만 많다고 해서 또 봉사의 어떤 질적인 것이 또 확충되는 건 아니죠. 나는 봉사 시간은 적어도 내가 그 시간 외에 봉사 시간은 적지만 이런 내 꿈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더 했다. 근데 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소셜 어떤 그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그 모금, 기부 활동을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모금 활동으로 이루어진 돈이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돕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돈을 도와줬다라든가 활동을 통해서 도와줬다. 내 경험을 나누었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봉사하고는 시간에는 기재가 안 됐지만 내가 한 프로젝트가 충분히 봉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학생들이라면 봉사 시간보다 나는 봉사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한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는 봉사 시간이 적지만 충분히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봉사를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떳떳하고 객관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입학사원관들과 교수들에게 하면 됩니다. 다음이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중 진로활동 면접 유형 문제에 대해서 볼게요. 생활기록부에 교사라고 적혀 있는데 3학년 때 갑자기 장래 희망을 바꾼 이유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는 활동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는 그 자기소개서 4번 자율문항, 대학별 자율문항하고도 관련돼 있죠. 선생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의 꿈이 바뀔 수 있어요. 1, 2학년, 2학년, 3학년 때 한결같은 꿈을 유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행위와 프로젝트들과 창제활동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인식이 더 넓은 시야로 보고 느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직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단! 이렇게 어떤 직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어떤 것들이 바뀌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유와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런 이유들을 입학사원관들과 교수들에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우리 학과에 들어온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얘기해 보세요. 라고. 진로활동가, 앞으로 학업계에 어떻게 공부하고 싶고 또 어떤 학교 내에서의 어떤 스터디뿐만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도 있고 대학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 활동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서 이런 부분까지는 하고 싶다. 내 어떤 그동안의 전공 역량에 대한 성장의 과정들을 대학에 들어가서 더 확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싶은 여러분들의 의지와 포부를 객관적인 진로 계획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체험활동 영역 중 비교 교과 학습 발당사항 면접 유형을 볼게요. 교과입니다. 교과목 중 가장 좋아하는 과목과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뭐 예를 들면 수학 성적이 될 수도 있고 영어 성적이 될 수도 있고 역사 성적이 국사 성적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도 우리 학생들마다 우리 제자들마다 자신의 아킬레스건은 하나씩 있는 거니까 수학 성적이 왜 낮게 나왔는지 얘기해 보세요. 본인이 이거는 자기소개서 1번 문항하고도 매우 밀접한 학업적인 부분인데 내가 흥미를 갖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공부하는 방법이 부족해서 점수가 좀 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진솔하고 진실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성적이 낮게 나온 과목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 성적에 관련되어 있는 전공 역량들을 앞으로 더 섬세하게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다면 지금 당장 성적이 안 좋은 과목이라고 해도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은 우리 교수님들이나 입학사원관들이 여러분들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보고 뽑는 거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보다 훨씬 이 대학에 들어와서 성장할 수 있고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인지를 여러분들이 문항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시면 되고요. 3학년 1학기 때 갑자기 영어 성적이 올랐는데 성적이 오른 이유와 자신만의 영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또 영어가 될 수도 있고 국어가 될 수도 있고 과목들은 다양하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나만의 공부법을 3학년 때 터득한 거야. 이 학생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동안은 그 방법을 터득을 좀 늦게 하는 대기만 성형의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했더니 이 방법이 나한테 맞는 방법이던다.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나와 같은 학생들, 나와 같이 어떤 성적이 좀 부족한 학생들도 충분히 내 방법을 활용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겠구나. 한번 나누고 싶다. 이런 방법들을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중 독서활동 사항에 대한 면접 유형이 있어요. 장래희망이 의사인데 주로 인문학 책을 읽은 이유와 가장 최근에 읽은 군중행동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내가 의사가 될 거다. 성형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 나는 어떤
정형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근데 의사가 되기 전에 나는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인문학적 베이스적인 기반을 쌓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집단 행동에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인문학적인 군중행동이라는 책을 읽었고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장래 의사가 됐을 때 이런 의사가 되고 싶은 것을 나는 내가 목표로 하는 의사의 모습을 나는 성장시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죠. 그죠? 본인이 진로 때문에 힘든 친구나 동료에게 자신이 읽은 책 중에서 한 권을 추천해 준다면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4번 문항 독서에 대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4번 문항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은 매체, 생물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책이든 음악이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책을 추천해 주고 싶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책이 내가 힘들 때 책의 어떤 한 줄이라도 나에게 어떤 희망과 빛을 주었고 이 책을 통해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가 똑같이 읽기 힘든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인의 생각을 진솔하고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면접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면접에 대한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선생님이 몸풀기용 지금 질문들을 생기부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정리해 드린 거고요. 다음 강사부터는 본격적인 대학별 면접 문항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면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보면은 철마다 또 면접만 이렇게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고 하던데 여러분 면접이 뭘까요? 더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이라는 거는 그 요지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면접이 무엇인가? 어떤 학생들은요, 저한테 배운 어떤 제자들은 선생님 면접이라는 것은 매우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요. 매우 시선, 아이 컨택도 중요하고요. 매우 행동도 중요합니다. 그래 저는 아나운서 같은 그런 목소리 톤을 연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정말 아이 컨택을 꼭 3초에 한 번씩 입학사관이나 교수님들한테 맞춰야 될까요? 별의별 질문들을 다 해오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학에 합격한 제 제자들 중에는 다소 말이 어눌하거나 또 남의 눈을 잘 못 맞추는 학생들도 있었고 목소리가 매우 떨리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도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물론 목소리도 우렁차고 행동도 좋고 아이 컨택도 잘 되면 좋겠지만 이런 어떤 기술적인 외형적인 것을 여러분들 입학사관이나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여태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인식과 의식이라고 하죠. 인식과 여러분들의 전공에 대한 생각의 진실을 보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이기 때문에 다소 말이 떨리고 다소 목소리가 어눌하고 다소 아이 컨택이 안 돼도 내가 말하는 것이 이 학생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구나. 자기가 한 의미와 행위에 대해서 이 학생은 소신과 확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입학사관과들과 교수님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외적인 거 본론은 이거고 본론은 여기에 있는데 이 본론 플러스 외적인 것 같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 시간이 매우 부족한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잡아야 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외형적인 것보다는 물론 단정한 태도나 뭐 미소나 여유 있는 어떤 모습 같은 건 중요하겠지만 입학사정관과 교수님들 앞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느끼고 깨달은 여러분들의 진심들을 진솔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이미 여러분들이 본인이 다 갖춰졌을 거예요. 그거를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대학마다의 평가 기준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분을 하고 능력을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저와 함께 학생부 종합전형을 꾸준하게 준비해온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면접에 답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답변의 씨앗이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만 여러분들의 능력을 터트리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의 진실된 그 마음 진실된 능력을 입학사관관들한테 여러분들이 설명하면 그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의 합격의 요체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머릿속에 잘 입력하시고 면접에
면접이라는 전쟁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 간단하게 생활기록부 7대 창제활동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입학사원관지 대학에서 물어볼 수 있는 인성 부분 영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강서부터는 학교별로 또 우리가 자기소개서 학교별로 알아보고 했듯이 학교별로 대학별 면접 문항과 준비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